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경희대 편입 합격생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학과와 학번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자공학과 21학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년에 졸업하시나요? 네, 지금 5학년 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전자공학. 네, 전자공학이면은 어떤 진로 쪽으로 좀 일단 처음에 반도체랑 통신 쪽을 생각을 했는데 통신 쪽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학부 연구생도 진행하고 있고 그쪽으로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SK나 삼성이나 네, 뭐 그런 쪽도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통신사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당시에 경희대 20계열 편입학 수학만 30문제.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최종 문제 정도 일단 맞히고 틀리셨나요? 다 맞은 것 같진 않고 네. 아무리 많이 틀려봐야 4개? 경희대 20계열 수학 커트라인이 그러면 한 25문제? 보다는 전자공학과는 좀 아무래도 메이저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27문제. 네, 그 정도는 돼야 안정권 될 것 같아요. 우선 편입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사실 편입하신 분들 중에 가장 특이한 케이스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사실 원래 헤어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어, 원래 예체능 출신이었고 전문대도 이제 미용학과로 졸업을 했고 이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일하는 게 너무 많이 힘들고 그랬어서 진로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이제 다른 일을 하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될까 하다가 일단 대학교라도 다시 들어가 보자 해서 편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학사 편입으로 된 거죠? 아니요, 전 일반 편입. 일반 편입으로? 전문 학사는 일반 편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는 전문대 2년제 졸업이어서 학사 편입이 불가능하고요. 일반 편입만 가능했습니다. 그럼 약간 정말 노베이스 상태였다고 네, 해도 그쵸. 우와. 처음 등록을 한 게 몇 월 달부터? 학원 등록은 5월 달부터였고요. 그 전에 이제 결심을 한 게 3월 달이어서 3월 달에는 직장 계약이 이제 4월 말까지였어서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면 새벽 1시까지 하고 또 일하고 퇴근하고 독서실 가서 하고 그랬어요. 그럼 거의 한 6개월 만에 네, 합격을 하신 거네요? 7개월 와우. 정도. 5월부터 학원에서 공부하실 때 공부 일정 좀 어떻게 채우셨어요? 그때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가 영어였고 1시부터 3시 반 정도가 수학이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냥 수업 착실하게 듣고 3시 반 이후부터는 이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때는 사실 약간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이번이 처음이어서 일단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요령도 없이 그냥 일단은 양과 시간으로 밀어붙이자 해서 그냥 무작정 단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단어 무작정 막 외우고 수학도 공식이 자꾸 까먹고 그러니까 계속 유도 과정만 엄청 썼던 것 같아요. 처음 한 달까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요령을 좀 터득을 하게 돼서 영어는 일단 단어는 좀 회독법을 써서 그냥 무작정 시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1시간만 딱 보고 이 1시간 내에 제가 집중해서 이것만 진짜 무조건 이거는 오늘 다 암기하고 간다 이런 식으로 좀 시간 배분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딱 편입 문제를 접하셨을 때 네.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난이도가? 일단 제가 5월 달에 학원에 다녔다 시작했잖아요. 그때 진짜 정답률이 한 30%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다 기출 문제들 예전 뭐 03년도 뭐 02년도 이 완전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들이 좀 쉬운 편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것도 못 푸는데 나중 가서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나중에 가면 그냥 한 몇십 초면 그냥 후다닥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서 네, 나중 가서는 점점 쉽다고 느꼈습니다. 영어에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파트나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좀 아무래도 단어인 것 같아요.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죠? 네, 단어를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어서 단어에만 투자를 엄청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기출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생각보다 겹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08년도에 나왔던 이 단어가 다른 학교에 뭐 15학년도에 또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겹치는 게 많아서 그거를 이제 또 메모를 해서 약간 단어장을 저는 따로 만들었어요. 이 학교에서 이 단어가 몇 년도에 나왔고 다른 학교에는 몇 년도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단어 어려웠던 건 극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 테스트 같은 거를 학원에서 봤는데 계속 틀리는 단어들만 엄청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던 단어들을 또 다시 모아서 또 보고 거기서 틀린 거를 또 보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저만의 단어장 만들어서 거기서 제가 많이 틀렸던 거 순으로 단어장을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도 그런 오답 체크가 있었나요? 네, 저는 오답 노트를 엄청 열심히 정리를 해서 나중에 오답 노트만 엄청 두꺼운 책으로 한 3권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냥 기초 문제 틀렸던 거 사실 나중에 가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저는 그거부터 처음부터 그냥 세세하게 그냥 다 적었어요. 그냥 다 적고 이제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 날에 그걸 보기를 정했다 하면 일요일 날에는 오답노트 있는 문제들만 풀었어요. 따로 새로운 걸 하진 않았고 그냥 틀렸던 문제 또 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밀착관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계속 모르는 게 생겨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서 해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최종 합격 경희대는 수학만 보긴 봤지만 영어도 준비를 했잖아요. 네. 어휘, 문법, 논리, 독해, 파트 각 파트별로 좀 어떤 꿀팁이 좀 있었어요? 본인이 공부했을 때. 일단 단어는 앞에서 얘기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 사실 논리도 어떻게 보면 단어의 연장선이어서 저는 GRE를 따로 또 풀었었거든요. GRE 문제집을 풀어서 거기서 논리는 해결을 했던 것 같고 이제 GRE가 뭐야? 이라고 그게 그 약간 해외에서 수능 같은 데에서 논리 문제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게 이제 실제로 다른 시험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여기 편입시험에서도 똑같은 문제 나온 적도 있고 저기서 발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는 저걸 따로 풀었었어요. 출제 교수들이 이 책을 보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논리 되게 어떻게 보면 한 3-4문장 있고 거기 빈칸 뚫어놓고 하는 거잖아요. GRE는 그것보다 조금 더 긴데 더 어려워요. 그걸 이제 따로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이 엄청 긴 문제들이 정말 그치. 많은데 사실 그거를 다 읽으면 시간에서 너무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일단 처음에 문제 풀 때는 그냥 다 읽었었어요. 요령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 가서는 스킬 터득을 해서 접속사 같은 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안 읽어도 되겠구나. 요거는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게 나중에 가면 분간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주로 해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문법은 사실 저 문법이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문법은 진짜 말 그대로 안 읽고 그냥 찍어서 넘길 수 있는 게 커가지고 문법은 그냥 틈틈이 했었던 것 같고 그냥 까먹지만 않도록 했었던 것 같아요. 수학에서는 네. 선형대수, 미분, 적분, 공수 파트별로 어떤 꿀팁으로 공부를 했었어? 꿀팁이라 하면은 일단 노트 정리를 엄청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해. 나중에 보면은 이제 문제들이 그냥 공식만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걸 까먹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좀 풀다 보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풀이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요거 쓰면은 바로 이게 해결이 된다. 이런 거를 공식만 적지 말고 그 문제랑 풀이를 하나 정도는 적어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유형 나오면은 이 문제처럼 요렇게 해서 풀면 된다. 이거를 좀 적어놔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각 과목들이라고 하면은 미분, 적분은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양이 제일 방대하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제 좀 체화될 수 있게끔 그냥 문제 바로 보자마자 아 이거는 이걸로 풀어야 되는구나를 바로 아는 게 일단 핵심인 것 같고요. 선형대수는 사실 이게 완전 처음 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미분적분 뭐 그래도 X는 Y는 뭐 이런 게 고등학교 때 좀 있었던 건데 선형대수는 아예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행렬이 처음에 보통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형대수가 좀 쉽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왜냐하면 선형대수는 아무래도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다른 거는 이제 단순 계산, 완전 노동 계산이어가지고 좀 정의를 좀 열심히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나 다라 해가지고 틀린 거 고르시오, 뭐 맞는 거 고르시오 이런 게 되게 헷갈리게 나오는데 헷갈리면 그냥 무조건 노트에다 적어놓고 그냥 외웠어요. 그냥 외워서 아 이건 이러니까 X다, 이건 이러니까 맞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고 다변수랑 공업수학은 사실 이제 미분적분이 확장판이라서 미분적분학을 못하기 때문에 가변수에서 뭔가 까먹고 이런 막히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미분적분학이랑 선형대수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수록 이제 앞에 있는 미분적분학을 더 열심히 했고요. 공업수학은 사실 얘도 그냥 단순 계산법이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제차, 제차, 뭐 특수해
이런 게 처음에는 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얘도 공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공식을 엄청 열심히 외워서 풀었던 것 같아요. 제 공업수학이나 다변수가 그냥 딱 보면은 아 이거 딱 이 문제다 이런 게 딱 보이는 유형들이어서 결론을 말하자면 그냥 미분 적분학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는 네. 총 몇 개 학교를 지원했었나요? 몇 개 열 몇 개를 지원했는데 일단 가천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다 넣었고 외대는 안 외대는 넣었고요. 안 넣었고. 건국대도 넣었고 홍익대학교 넣었고 합격한 학교 몇 개 합격했어? 일단 경희대학교, 아주대학교, 항공대학교랑 가천대학교 붙었고요. 그 각 학교별 주요 학교들 서성한도 그렇고 각 학교별 영어와 수학 난이도가 좀 어땠었어? 일단 영어하고 수학이 제일 어려웠던 건 한양대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사실 경희대학교는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시험이 엄청 쉬운 편이라 생각을 하고 성균관대학교는 조금 헷갈리게 나오는 편, 서강대랑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대학교가 제가 봤을 때는 공업수학 2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앙대학교는 전 10개 좀 맞은 것 같은데 거기는 다 어렵다고 생각해서인지 저는 1차는 무난하게 붙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학 가장 어려운 학교는 중앙대학교? 네,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그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공부를 해도 난생 처음 보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약간 어렵다기보다는 찍어서 맞춘 사람 말고 이걸 진짜 풀어서 맞춘 사람이 있을까 싶었던 게 성균관대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가 가장 어려웠던 학교들은? 저도 영어는 한양대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예전에 서강대학교가 엄청 어렵다고 악명 높았었는데 제가 시험을 봤었던 2023학년도 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 2022학년도, 2021학년도는 조금 평이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엄청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기출 풀면 한 60점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편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 친구들이 해주고 싶은 조언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저보다 노베이스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인간 승리인데요. 저는 수험 기간이 진짜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돌아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학원 내에서도 제가 제일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 포기만 안 하시고 저는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편입 준비하면서 꺾인 적은 있지만 그만두고 싶다, 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끈기 있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 날 1차 바로 합격? 경희대학교는 1차 없고 바로 합격 나오고요. 다른 학교들은 1차 나오고 이제 자기소개서 쓰고 2차 합격 발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격되고 네. 부모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냥 축하한다 그냥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필답고사 90%, 토익 10%? 네, 맞습니다. 아, 토익은 따로 공부를 했나요? 아니면 편입 영어를 하면서 점수가 늘어났나요? 편입 영어 하면서 그냥 토익 공부했고요. 오래 안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그냥 하루에 1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최종 제출했던 토익 점수는 몇 점이었어요? 950점입니다. 아, 엄청나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도전한 학생들도 충분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